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인터밀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챔스 16강 1차전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무한꼬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한꼬장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꼬장님. 자, 아무튼 일단 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모라타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꼬장님. 아이고,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8연승 중으로 최상의 기량을 좀 선보이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공수 방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좋고, 그리고 수비부터 중원, 공격까지 지금 탄탄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지금 뭐 리그 내에서나 뭐 이제 이런 챔스 내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인터밀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도 없고 공격도 이제 침체되었지만 직전 이제 라스팔마스전에서 5골을 터뜨리며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흐름이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를 좀 펼친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득점력이 폭발하긴 했지만 홈 인터밀란 상대로까지 득점력이 폭발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홈에서 인터밀란이 워낙 좀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런 좀 수비 간격이나 이런 좀 라인 조율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잘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촘촘한 인터밀란의 수비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뚫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인터밀란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는 데는 다소 좀 힘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면은 현재 흐름과 폼이 더 좋은 그런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쪽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이건 햄무 보도록 할게요. 네. 좀 인터밀란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트호벤 대 도르트문트. 이 경기 역시 이제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휘스틸이 결장 중인 그런 아인트호벤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은메차, 그리고 수비에서의 그런 펜스바이니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친선 경기를 제외하면 홈에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좀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 전부 다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홈에서 더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다. 네, 그만큼 좀 홈 이점을 많이 받는 그런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들어서 이제 공격이 살아나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좀 다소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원정에서의 그런 흐름은 좀 다소 좋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전반적으로 일단 양 팀 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좀 기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까지 말씀드려봤고, 자, 사실 뭐 이제 네임드적인 면만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이제 아인트호벤의 홈에서의 그런 좋은 경기력 및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의 무패 기록을 전혀 지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1차전은 호벤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호벤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배당 대비했을 때 그냥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이제 호벤이 이긴다고 해도 뭐 1점 차 정도의 승, 그리고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중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지금 홈 아인토벤 상대로 이기기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고배당 자비로 가져왔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호벤 햄무 5할 무,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 대 브렌트포드 EPL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바르디올 그리고 이제 그릴리시가 결장 중입니다. 자, 올해는 좀 완전체였는데 이제 최근 좀 부상자가 좀 생긴 그런 맨시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은베모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전 수비수인 지금 핀록 또한 결장하게 됩니다. 윤대영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엽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대엽님께도 이제 조합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11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좀 연승 흐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네. 우선 뭐 그 첼시와의 경기를 봤을 때 계속해서 맨시티가 첼시 수비진을 두드렸지만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됐고, 그리고 후반 로드리의 중거리 슛을 통해 득점을 올려 그래도 좀 1대1 무승부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이고,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후반 좀 뒤늦게 좀 골이 터진 건 좋았지만 승까지 가져가지 못한 그런 맨시티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에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을 상대하면서 전부 졌고, 그러다 보니까 2월 성적은 그닥 좋지 못한 편이에요. 근데 뭐 이제 브렌트포드의 지금 일정을 봤을 때 2월 달에 뭐 이제 계속해서 좀 강팀을 연달아 만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좋은 성적을 내기도 어렵고, 게다가 또 다시 이제 맨시티를 만났다 보니까 더더욱 좀 상황은 암울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맨시티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어느 정도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좀 역습이나 그런 세트 피스를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고 현재 그리고 기동성이 뛰어난 그런 이반 토니를 좀 살려주는 공격 전개를 좀 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경기는 맨시티가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 나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양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이제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맨시티가 유스팅 10개 이상을 만들면서 한없이 몰아붙이며 승리를 거뒀어요. 좀 이제 게다가 이제 그때는 맨시티가 홈이 아닌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와는 굉장히 좀 격차를 많이 내는 그런 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맨시티가 그래도 홈에서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첼시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또 약간 좀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내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에 1엔승 1엔승까지 보고, 그리고 3.5 기준 이건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 마인승에 3.5 기준 오버로 이거는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맨시티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입스위치 대 로더럼 유나이티드. 자, 우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지금 주요 공격수인 조저스트가 여전히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로더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입스위치 이제 직전 경기 스완지시티까지 잡아내면서 이제 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고, 최근 매 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입스위치가 이제 인근에는 경기력 대비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승도 하면서 지금 성적까지 잘 챙기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좀 경기력 흐름 모두 다 좋은 그런 입스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더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리그 꼴찌로 거의 강등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입스위치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로더럼 유나이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요 경기도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입스위치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로더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이 많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로더럼 상대로 입스위치가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뭐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전개가 좋고, 그리고 컵백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 전개가 로더럼 상대로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더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전진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등 전부 입스위치가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사이드 볼게요. 입스위치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네, 마인승까지도 그래도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1엔드 기준 마인승. 그래서 입스위치 승의 마인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디프 시티 대 블랙번. 자, 일단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거기가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후방에서의 그런 결장자 누수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 또한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좀 수비 뒷공간이 자주 뚫리고 있죠. 좀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후방에서의 불안감이 많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프레스턴 상대로 2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2대 2까지 따라잡히면서 좀 수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뭐 어찌저찌 붙으면서 간신히 좀 무승부를 기록해봤어요. 오늘가 뭐 그 경기에서 좀 지진 않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블랙번도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많이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좀 수비 밸런스가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적 위험이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수비는 수비지만 공격에서 이제 양 팀을 비교했을 때 카디프 시티보다는 지금 블랙번이 더 좋고, 그리고 침투나 역습과 같은 그런 플레이에 더 능하기 때문에 현재 카디프 시티보다는 블랙번이 공격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일단 뭐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최근 3경기 기준 뭐 1득점밖에 못했을 정도로 공격 흐름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득점 기회 또한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공격 전개가 카디프보다는 좋기 때문에 득점력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전부 블랙번이 카디프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블랙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블랙번 프랜스도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여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블랙번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카디프랑 블랙번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 대 이제 헐시티. 자, 일단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일단 지금 체아담스와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다운스가 결장 중인 그런 사우스햄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위암 델라비 결장 중인 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좀 양팀 다 좀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간 게 최근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금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보니까 현재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 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제 컨디션이기만 하면은 평타 이상은 좀 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사우스햄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 3연승 중으로 원정 성적이 지금 좋은 그런 헐시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공격만 좋고 그리고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했지만 최근에는 좀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수비가 좀 안정되다 보니까 그게 좋은 성적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양 팀 다 이제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을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주로 뭐 사우스햄튼이 좀 침투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에 내려 좀 수비를 하다가 좀 역습으로 종종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리면은 좀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헐시티가 그거를 좀 맞받아치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해 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헐시티가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10연승 중인 사우스햄튼을 상대하기는 다소 벅차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원정 흐름과 반대로 지금 사우스햄튼의 홈에서의 그런 기세나 폼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들을 더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햄튼 사이드 볼게요. 사우스햄튼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 도전,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 승에 고배당 햄무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웨스트 브로미치. 자, 일단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이거 팔스너치페이님 반갑습니다. 1무 2패로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홈에서 리즈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4개월 넘게 이어간 홈 무패 행진이 깨지게 되었어요. 물론 뭐 이제 최근 리즈 폼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이제 플리머스가 홈에서 질만한 경기였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홈에서의 그런 4개월 넘는 무팽진이 깨진 거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체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에 반해 원정에서는 거의 다 질 정도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크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폴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그리고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템포를 죽이면서 플리머스 페이스에 이제 좀 끌려가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플리머스는 템포를 좀 끌어올리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템포를 좀 죽이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최근 웨스트 브로미치의 그런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좀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잘 없었고, 그리고 홈에 비해 약간 빌드업도 다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플리머스 상대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지는 좀 의문인 상황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웨스트 브로미치가 솔직히 약간 플리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플리머스가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리즈 상대로 지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좀 매서운 팀이라고 봐요.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이런 저조한 원정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플리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를 좀 크게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플리머스 사이드 볼게요. 플리머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리머스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어느 반은 그래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리머스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팔순더치 페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후원으로 일주일 패키지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까지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순더치페이님. 아이고, 믿고 이제 일주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좋은 결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바로 이제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님.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챔피언십 경기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오늘 뭐 그 외 경기는 이제 오후에 있는 축구 경기도 위주로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은 이제 호축 경기 멜버른 빅토리 대 웨스턴 유나이티드. 이거는 뭐 솔직히 지금 현재 멜버른 빅토리의 승배당은 전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멜버른 빅토리 뭐 햄무나 무승준에서 고배당 잡이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3.5 기준 이거는 언더 볼게요. 최근 뭐 멜버른 빅토리의 그런 좀 공격 흐름이나 그런 좀 경기를 봤을 때는 3.5 기준은 좀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와사키 대 이제 산둥 타이사. 이거는 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와사키 사이드. 다만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 뭐 이제 1차전에서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걸 고려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항 대 전북. 자, 이거는 전북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경기력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전북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를 해봤고,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급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